자, 여러분, 자, 73페이지 봐요. 4번에 보면 뭐 나와요? 등기 완료 후에 절차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요걸 잠깐 한번 볼게요. 설명 듣고 이제 해볼게요. 자, 요걸 지금 기본만 합니다. 요 기본을 바탕으로요. 3, 4월 달부터 약간 어려운 걸 나가요. 알겠죠? 지금 기본을 확실히 이해해놔요. 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자,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고 건물 매매를 했어요. 자, 지금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 아까 했잖아. 권리자란 말은 뭡니까? 등기를 하게 되는 자. 의무자는 등기를 해줘야 되는 자 했잖아. 그럼 누가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권리자지.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뭘 줍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지요. 그럼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자, 등기 권리자지요. 등기됐어요. 그럼 요 을한테 뭘 주느냐 하면은요, 요걸 줍니다. 을 앞에 권리자한테는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해 줍니다. 자, 등기필 무슨 통지? 정보 통지를 교부해 줍니다. 자, 요 말의 의미가 뭐냐 봐요. 등기가 필하는 건 뭡니까? 완료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요 정보는 뭡니까? 집을 사는 사람의 정보예요. 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걸 기록하겠죠. 요걸 권리자한테 줍니다. 요걸 쉽게 말하면요, 등기 완료 증명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은 여러분이 집을 사면 뭘 받는다? 등기필 뭘 받는다? 정보 통지를 받아요. 그럼 물어볼게. 한 10년 전에 집 사신 분들은 뭘 받았어요? 등기필증을 받았어요. 자, 뭘 받았다? 등기필증. 등기필증을 받았고, 그러면 한 30년 전에 집 사신 분들은 혹시 뭘 받는지 아세요? 등기권리증. 들어봤어요? 등기권리증. 용어 바뀌었다는 거예요. 등기권리증에서 뭐로? 등기필증으로. 등기필증에서 무엇으로? 등기필 정보통지로. 이해됩니까? 자, 권리자한테는 뭘 준다? 등기필 정보통지, 속칭 집문서지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받았어요. 자, 받다가요, 여러분, 한 3년, 4년 살다가 있잖아요. 3년, 4년 후에 을이 뭡니까?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럼 을이 팔려고 하면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되지요? 그 매도인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잖아. 제 말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 중개사가 합격하잖아. 합격하면 집을 사고 파는 게 짧을수록 우리가 잘 돼요? 길수록 우리가 잘 돼요? 짧을수록 잘 됩니다. 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중개사 다 줄모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수성구에 사는데, 단독주택 사는데 30년 동안 이사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있으면 중개사 굶어요, 안 굶어요? 굶지요. 그래서 자, 3, 4년 후에 뭡니까?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럼 등기 의무자지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등기필증하고 권리증 있을 때는요, 이 파는 사람 진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등기필증하고 권리증을 직접 등기소에 갖다 줬어요. 갖다 줘서 뭡니까? 본인이 아니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되돌려줍니다. 이 되돌려주는 것을 뭡니까? 반환받은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뭐냐면, 우리 시골에 이제 가니까, 이제 할머니 집에 장롱을 여니까, 초등학교 정확히 4학년 때 그때, 장롱을 딱 여니까요, 누런 봉투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이만큼. 정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등기 권리증 해가요. 누런 봉투 이만큼 있어요. 야, 아무리 내가 그 4학년 때 됐지만요, 이게 속칭 뭡니까? 집문서 한 거, 본능적으로 느낌을 다 알아요, 얘. 아, 그래서 이제 이거 노후가 이거 참, 앞으로 내가 사는데 참 인생이 평탄하겠다. 뭐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하더라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 하더라고. 왜? 그 많은 전답을 어떤 일이 있어가 뭡니까? 다 팔고 반환받은 등기권리증 하더라고.
그 반환받은 등기결장 그건 휴지예요, 휴지 아니에요. 휴지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뭡니까? 의례적으로 어떻게 돼요? 보관을 좀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근데 지금은 봐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봐요. 이 등기권리증, 아까 등기필정 받았죠? 지금 팔 때 있죠. 팔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적지 말아요. 내가 줄 거 드릴 테니까 적지 말아요. 등기필 정보 안에 내용 보면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해서 1년 번호가 12개 있어요. 1년 번호가 12개 있고요. 1년 번호가 비밀번호가요. 50개가 있습니다. 이건 스티커 딱 붙여져 있어요. 50개를 임의로, 이걸 하나를 선택합니다. 임의로 선택해야 돼요. 이걸 작성해서 제공을 합니다. 누가 제공을 해요? 등기 의무자가. 누가 제공한다? 등기 의무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왜 제공합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 합니까? 이유가 진정성이라 합니다. 자, 무슨 성? 진정성이라 해요. 확인하기 위해서.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등기필 정보는 누가 받아요? 등기 권리자. 등기필 정보의 1년 번호와 비밀 번호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것은 누가 한다?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누가 한다? 등기 의무자. 그리고 이 등기필 정보는요, 한 통 만듭니다. 한 통 만들고 멸실하면은요, 재발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까지 하고요. 내가 책을 잠깐 한번 볼게요. 책을 잠깐 보는데, 여러분 몇 페이지 보느냐면 76페이지 봐요. 76페이지. 7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봐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되어 있죠. 지금 집을 사면 요걸 받습니다. 자, 뭘 받는다? 등기필 정보. 권리자 김수경 되어 있죠. 됐잖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나오지요. 그 다음에 주소 나오지요. 고유번호 소재 나오고 등기 목적 나오지요. 자, 그 밑에 봐요. 부착 기준서 밑에 보면 1년 번호 하는 거 있죠. 자, 봐요. WTDIUPRVP6H1 나오지요. 그러니까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몇 개? 12개입니다.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몇 개? 12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비밀번호 나오지요. 여기 몇 개예요? 50개입니다. 근데 여기요. 내가 이 책을 만들 때 이렇게 못 만들겠더라고.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이렇게 50개 돼 있잖아. 그 위에 다 뭐가 붙여져 있어요?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스티커가. 제 말 이해됩니까? 스티커가 비밀로 노출돼요? 노출 안 돼요? 노출 안 됩니다. 근데 책을 이렇게는 못 만들잖아. 이렇다 해놓고 위에 스티커 딱 해놓고요. 다시 비밀로 볼 수 있도록 이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현재 기술로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그 위에 스티커가 다 붙여져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아, 붙여져 있고. 비밀로 좀 노출 안 됩니다. 자, 그거 읽어볼게요. 그 밑에. 주의사항 읽어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등기필 정보는 종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봐요. 보안 스티커 안에는 다음에 등기 신청 시 필요한 1년 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봅시다. 등기 신청 시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1년 번호와 비밀번호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해서 해당 순번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하면 종래 등기필증과 첨부하는 것과 효력이 있다.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지금은 뭐면 옛날에는 이걸 직접 제출했는데 지금 뭐예요? 그냥 요 등기필 정보 내용 중에 1년 번호 적고 비밀번호 50개 스티커 하나 떼내가고 비밀번호 적어요. 그러면 등기소가 맞춰봐요.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 이해됩니까? 아, 됐고. 따라서 자, 그 밑에 볼게요. 등기 신청 시 등기필 정보 서면을 거래 상대방이나 대리인에게 줄 필요 없다 되어 있죠. 1년 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한 개를 순번말로 주면 된다 되어 있죠.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등기필 정보는 누가 받는다? 등기 권리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출한다? 등기 의무자. 뭘 제공한다? 1년 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제공합니다. 자, 1년 번호와 뭐를? 비밀번호를 뭐해서 작성해서 제공합니다. 이해되세요? 됐고. 그 다음 다시 앞에 당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요. 잠깐만. 다 됐고. 자, 여러분 83페이지 한번 봐요. 83페이지 2번에 보면, 자, 83페이지 2번에 보면 등기필 정보가 뭐 된 경우, 멸실한 경우 되어 있죠. 그 옆에 보면 절대 재발행하지 않는 데 되어 있죠. 자, 찾았어요? 자, 잘 봅시다. 지금, 자, 3, 4년 뒤에 이 사람이 집을 팔 때는 뭘 켜서요? 요 1년 번호와 비밀을 작성해 제공하라 했지요. 근데 이걸 멸실했더라. 잃어버렸어요. 그럼 절대 재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책에 다 있습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잃어버리면. 이 등기 의무자가 잃어버렸어요. 집을 팔려고 할 때 이걸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잃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등기 의무자 본인 있죠.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있죠.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있죠.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받아서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해줘요. 자, 집을 사는 사람 앞으로 등기해줘요. 그럼 이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그전에 뭡니까? 이거 직접 안 나오고 법무사한테 맡기고 등기필 정보 1년 번호 비밀을 작성해서 제공하면 법무사가 그냥 처리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직접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어떻게 되냐?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이에요. 여러분, 법무사, 변호사는 임의대리인이에요, 법정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인이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법정대리인이고 법무사, 변호사는 우리가 돈 주고 사잖아요. 무슨 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입니다. 그러면 이 법무사, 변호사가요,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집을 팔아달라는 것을 위임받았다. 그건 확인을 하는 거 있죠. 확인하는 정보를 첨부해서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해줘요. 자, 세 번째,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에요. 아닌 임의대리인, 친구, 친척이에요. 자, 여러분, 친구, 친척은요,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보다 더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덜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더 까다롭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러한 등기 신청 서류 있죠. 의무자 본인, 매도인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 이걸 공정을 받았습니다. 이걸 뭐 받는다? 공정을 받아요. 그걸 공정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하고 등기해줘요. 등기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집을 팔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집 사는 등기필증 있죠? 그거 등기필증 뭐 있잖아, 그거 간직 잘해야 돼요? 잃어버려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귀찮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 말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권리자부터 등기해줬죠? 그러면 잃어버린 의무자 있죠? 의무자 입장에서 이 사람으로 제대로 등기된 것을 사실을 궁금해합니다. 그럼 의무자한테 뭘 주느냐 하면요, 매도인한테는 이 집을 사는 사람으로 등기된 거잖아.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뭘 주느냐 하면 등기 완료 통지를 줍니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그러니까 매수인 앞으로 등기 완료된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준다? 등기 의무자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일단 요 정도 합시다. 안 됩니다. 등기필증은. 예, 등기필증도 옛날에 등기필증이 멸실했을 때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약간 다릅니다.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맨 이런 유사한 방법이에요. 유사한 방법. 자, 봅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로 보냐면은 일단 요 정도만 할게요. 더 깊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3, 4월, 5, 6월 달에 할게. 아시겠죠? 3, 4, 5, 6월 달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어디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86페이지 한번 봐요. 자, 86페이지에 6번에 뭐 나와요? 주소 증명 정보 나와 있지요. 자, 찾으세요? 자, 7번에 뭐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나와 있죠. 찾으세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87페이지 박스 있죠. 그 별 표시 2개. 그럼 다 외워야 됩니다. 그 외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지. 좀 이따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외우는 방법을.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에 주소, 6번에 주소증명정보, 7번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나오지요. 찾으세요? 요걸 하기 전에요. 요걸 하기 전에 여기에 6번하고 7번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6번이 뭐냐 하면 주소증명정보고, 그 다음에 무슨 번호? 주민등록번호고, 그 다음에 무슨 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아니에요. 요거에 공통점이 있는데 요 세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뭐냐면 기입등기 아닌 것. 기입등기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다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몇 페이지 보느냐 하면은 지금 몇 페이지 보느냐 하면은 13페이지 봐요. 13페이지. 자, 13페이지 찾았어요? 찾았어요? 1번에 무슨 등기 되세요? 기입등기. 요걸 하기 전에 2번에 봐요. 변경등기 나오고 협의의 변경하고 경정 나오지요. 찾았어요? 요걸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변경등기 나오죠. 변경등기 이런 말 있을 거예요. 등기사항 일부가 후발적이에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후발적으로 바뀐 것을 바로잡는 등기고, 경정등기는 봐요. 등기사항 일부가 후발적이에요, 원시적이에요? 원시적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는 등기 돼 있잖아. 찾으세요?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전세금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한 2년 살다가요, 집주인하고 합의가 돼가요 5천만 원 올립니다. 그러면 전세권 경정등기예요, 전세권 변경등기예요? 변경등기입니다. 후발적이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또 이거 한번 봐요. 제가 전세금을 1억 신청했어요. 1억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착각해서 있지요. 7천만 원 잘못 적었어요. 1억 고쳐야 되죠. 그때는 전세권 변경등기예요, 전세권 경정등기예요? 경정이죠. 그건 원시적이잖아. 이해됩니까? 자, 등기사항 일부가 후발적으로 바뀐 것은 무슨 등기고? 변경등기고, 등기사항 일부가 원시적으로 바뀐 것은 무슨 등기다? 경정등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봐요. 무슨 등기 나와요? 말소등기 나오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분한테 돈을 1억 빌렸어요. 그럼 이분이 제 건물에다가 저당권 등기 하겠죠. 그럼 제가 2천만 원 갖고 난 뒤에 저당권이 말소돼요, 안 말소돼요? 말소 안 되지. 그 얼마를 다 갚아야 돼요? 1억을 다 갚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 전부 돼 있죠, 전부. 전부가 부적법했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말소회복 등기 나중에 하고요. 5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멸실 등기 나오지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여기에 섬진강이 있는데요. 여기에 100제곱미터 있어요. 홍수가 나서 뭡니까? 20제곱미터가 유실이 됐어요. 유실이 되면 이건 멸실 등기예요, 변경 등기예요? 변경 등기입니다. 부동산 일부 없어졌잖아. 그 멸실 등기는 봐요. 부동산 일부예요, 부동산 전부예요? 부동산 전부가 없어진 경우는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100에서 80을 고쳐야 되잖아. 이건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부동산 일부가 없어진 경우는 무슨 등기고? 변경 등기고, 부동산 전부가 없어진 건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예요. 다시 이제 기입 등기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등기? 기입 등기. 1번에 기입 등기 한번 봐요. 1번에 무슨 등기? 기입 등기. 기입 등기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 새로운 등기원인 돼 있지요. 자, 무슨 등기원인? 새로운 등기원인 찾았어요? 새로운 등기원인 찾았잖아.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대부분의 등기는 기입 등기예요. 자, 이거 한번 봐요. 내가 소유권 보존 등기 했지요.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기입 등기예요. 내 이 보존 등기를 이분한테 팔았어요. 이전 등기지요. 그 전에 없었지요. 기입 등기예요. 또 이분이 집을 사면서 뭡니까? 은행한테 대출을 한 5천만 받았어요. 그 은행에서 저당권 등기 하겠죠. 그럼 기입 등기예요. 그 전에 없었잖아. 또 이분의 저당권을 옆에 분한테 이전했죠.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예요. 그럼 대부분의 등기는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예요. 그런데 기입 등기 아닌 것 있죠. 아닌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방금 했는 거예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멸실 등기. 자, 이런 것들은 기입 등기다, 기입 등기가 아니다. 기입 등기 아니에요. 이건 기입 등기 아닙니다. 왜 기입 등기가 아니에요? 이건 봐요.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거나 고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거나 고치는 것이니까 이런 등기들은 기입 등기다, 기입 등기 아니다. 기입 등기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기입 등기 아닌 것 있지요. 아닌 것은 주소 증명 정보도 넣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넣지 않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다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무슨 등기 아닌 것은? 기입 등기 아닌 것은 주소 증명 정보도 넣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넣지 않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되돌아가 볼게요. 되돌아가 볼게. 주소 증명 정보 한번 봐요. 자, 6번에 주소 증명 정보에 거기에 보면 박스 있죠. 주소 증명 정보의 종류 나오지요.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여러분의 주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지금 몇 페이지 펴요? 86페이지. 자, 대한민국 국민은 뭐가 나온다? 주민등록표 나오지요. 그 다음에 법인은 여러분 본점 소재에 나와요. 법인 등기사항 정면서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잖아요. 종중문중이잖아. 종중사무소가 나와요. 정관규약이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증명정보한다? 주소증명정보합니다. 자, 무슨 증명정보? 주소증명정보. 그리고 그 위에 봐요. 그 위에 1번에 두 번째 줄 봐요. 1번에 두 번째 줄 봐요. 말소 등기, 변경, 경정, 멸실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 기입 등기 아닌 것은 주소 증명 정보를 제출할 필요 있다 돼 있어요, 없다 돼 있어요? 없다 돼 있지. 방금 배웠잖아.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래놓고 이제 이 주소 증명 정보를 어느 때 제출하냐 볼게요. 어느 때 제출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일 때 있지요. 보존 등기일 때는 명의자 걸 제출합니다. 명의자 걸 제출하고, 자,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라든지 각종 설정 등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누굴 제출하냐면 등기 권리자 걸 제출합니다. 자, 누굴 제출한다? 등기 권리자 거.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예요. 여러분, 전세권 이전 등기 하면은요, 주소 증명 정보는 전세권자 걸 제출해야 돼요. 전세권의 양수인 거 제출해야 돼요. 누가 권리자예요? 전세권자가 권리자예요? 전세권의 양수인이 권리자예요? 양수인이잖아. 양수인이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양수인 걸 제출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굴 제출해야 돼요? 전세권자 걸 제출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 걸 제출해야 돼요? 이거보다 갈리지 않지.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갈리잖아, 지금. 전세권자가 권리자예요? 설정자가 권리자예요? 전세권자가 권리자지. 전세권자는 등기를 하게 되고, 설정자는 해줘야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럼 누구 걸 제출한다? 전세권자 걸 제출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거 지금요, 권리자, 의무자 내가 해줄 게 없어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좀 해결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 누굴 제출하냐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걸 다 제출합니다.
무슨 등기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걸 뭐라고?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매도인, 매수인 걸 다 제출해야 돼요. 자, 매도인 뭐라고? 매수인 걸 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 됐고. 이거 외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자, 이거 봐요. 요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있죠? 요거는요, 간단해요. 누구를 제출하냐 하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기 권리자 것만 제출합니다. 자, 누구를 제출한다? 등기 뭐라고? 권리자 거. 그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누구 제출해야 돼요? 매도인 거 제출해야 돼요? 매수인 거 제출해야 돼요? 둘 다 제출해야 돼요? 둘 다 아니지. 권리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잖아. 매수인 걸 제출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번호 누구 제출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라고? 권리자 걸 제출합니다. 자, 무슨 자? 권리자. 자, 그런데 여기 봐요. 87페이지 있죠? 도표 있죠? 도표.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자, 봅시다. 자, 시험 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유기간 나오죠? 그럼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주민등록번 재외국민, 외국인 나오잖아요. 자, 그거 물어볼게.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나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잖아. 살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무슨 번호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 무슨 번호를 대신할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무슨 번호다? 부동산 무슨 번호?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됐죠?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밑에서 셋째 줄을 봐요. 8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말소 등기, 변경, 경정, 멸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 기입 등기 아닌 것은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제출할 필요 없다 돼 있죠. 아까 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87페이지 도표 있잖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외우려고 하면 간단해요?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지요? 자, 외우는 번에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웁시다. 외우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외웁시다.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사실을 보고 법주 먹으러 외출한다. 이렇게 외웁시다. 자, 다시 군대를 마고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실을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자, 봅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데모는 많이 했어요. 데모는 많이 했는데 취직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아,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경북대학교 법대 밑에 게시판에 보면은요.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게시판 보면 뭡니까? 뭐 대기업 이런 데서요. 서로 오라고요. 막 골라갔어요, 정말로. 물론 공사나 공무원은 시험 쳐야 되지만 지금같이요. 공무원이 지금같이 인기가 그 정도는 없었어요. 지금은 국어공무원 되면요. 집안 잔치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고시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인기 없었어요. 하여튼 지금은 공무원 되려고 몇 년씩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도서관에 가면은요. 주로 남자들은요. 1학년 때부터 공부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공부했어요, 보통.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자, 군대를 마고 제대하고 나서 자, 국가가치는 뭘 봤어요? 사법시험 봤죠. 자, 뭘 봤다? 사법시험 봤어요.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뒤에 국가가치는 사법시험 봤으면 여러분 시험 봤으면 술 한잔 해야 되나 돼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 술 먹으러 외출합니다. 자, 뭐 먹으러? 술 먹으러 외출한다. 이 술이요. 이 소주나 맥주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할 수 없이 법주입니다. 법주도 술이잖아. 다시 할게요. 군대를 마고 제대하고 국가가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술 먹으러 뭐 한다? 외출한다. 법주 먹으러 외출한다.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논리적이잖아, 논리죠. 자, 하나하나 봅시다. 하나 볼게요. 요거 찾아봐요, 요거. 일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 찾아봐요.
도표에. 자, 무슨 번호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제외.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 내 얘기 안 들어봐요. 이거 한번 봐봐요. 그, 우리 롯데 그 신격호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울산 사람인데, 청년 시절 20살인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살다가 20살에 일본에 건너갔잖아요. 야는,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일본에 건너갔잖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뭡니까? 일본에 성공해 우리나라 땅을 사더라도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할 필요 없어요. 왜?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일본에 태어난 5세, 6세들 있지요. 돈을 벌어서 뭡니까? 한국에 있는 땅을 샀어요. 주민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때는 부동산 등기용번호 누가 부여해준다? 제대,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한이 부여해줍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책 봐요, 이게. 나는 제대는 외웠는데 응용 못한다 하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는 제외국민은 누가 부여한다?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에 누가 부여한다?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이해됐죠?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찾아봐요. 제일 위에 찾아봐요. 제일 위에 국가나 지자체나 국제기관, 외국정부 나오죠? 땅 살 수 있죠? 주민은 없죠? 그럼 누가 부여한다? 국 그대로입니다. 요거 외우기 쉬워요. 국 그대로니까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자, 누가 지정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 한다? 지정고시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요거 찾아봐요. 사시. 뭘 찾느냐 봐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찾아봐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종주이 땅 샀잖아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잖아. 종주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보여준다? 사시, 시장, 군수구청장. 자, 누가 보여준다? 시장, 군수구청장. 근데 요건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관할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대구 달서구에 사는 밀양박씨 종중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대구의 달서구에 사는 밀양박씨 종중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요, 저쪽에 뭡니까? 순천시에서 발급받아도 되고요. 서울의 강남구청 가서 발급받아도 돼요. 관할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O다, X다. X잖아. 관할에 제한이 없다 했잖아.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찾아봐요. 법주. 법인 찾아봐요. 법인은 뭡니까?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에 등기한이 부여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은행이 토지를 취득했죠? 법인이잖아. 그럼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본점 소재지잖아. 그런 곳에 등기한이 부여해줍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외국인 있죠? 외국인은 책에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은 거기 보면 외국인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요.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 또 뭐 되어 있어요? 체류지가 책 봐요. 없는 경우 되어 있죠. 자, 체류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책 있으니까 내가 안 적겠습니다.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에 장이 부여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때는 뭡니까? 체류지 관할, 부산에 있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에 장이 부여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밑에 보면 체류지 없는 경우도 있죠. 이건 어떤 경우냐?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대리인 시켜서 토지를 취득했어요.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때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에 장이 부여합니다. 이해되세요? 외출, 출 나오잖아, 출. 자, 그러면 자, 다시 해볼게. 이걸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외워요. 살은 여러분이 붙여야 돼요. 어떻게 외운다? 군대를 마고 제대하고, 군대를 마고 제대하고, 국가가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합니다. 자, 제대하고 또 국가가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합니다. 제대하고 사시 보고,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치는 뭘 보고?
45고 뭡니까?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됐죠? 그렇게 외워서 살을 붙여요. 알겠죠? 그렇게 안 하면요, 이거 못 외웁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요? 알겠지? 자, 근데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법인 한번 봐봐요, 법인. 법인에 보면 관로 뭐 되어 있어요? 외국법인 있죠. 외국법인은 뭡니까? 어떻게 돼요? 주된 사무소 등기소에 등기한이 부여합니다. 외국법인은. 그 밑에 봐요. 법인 아닌 사단이 돼 있죠? 돼 있잖아. 그 밑에 어떻게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법인 돼 있죠.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나 설치하지 않는 외국법인 돼 있죠. 찾으세요?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은 누가 부동산 등기운동 부여한다? 법인 아닌 사단을 쳐서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자,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 자, 정리해 볼게요.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은 누가 부여한다? 법인을 쳐서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국내에 사무소가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은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 법인 아닌 사단을 쳐서.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다시 정리할게.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굴 제출한다? 등기 권리자 거. 권리자 거. 근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무슨 번호를 대신할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지요. 어떻게 외운다? 군대를 마하고 제대하고 국가가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마한다? 외출한다. 됐죠? 자, 그렇게 외우고. 자, 그 다음 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88페이지. 인감증명서지요. 자, 무슨 증명서? 인감증명서입니다. 자, 일단은 인감증명서에 보면은요, 자, 여러분, 그 2번에 기억번 있지요. 기억번, 요거 별표시에요. 거기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자, 볼게요. 소유권 동합쳐요. 소유권 동합쳐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할 때, 자, 밑줄 쳐요. 등기 의무자 인감명령. 자, 밑줄 쳐요. 등기 뭐라고? 의무자 인감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각해 봅시다. 잘 들어봐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지요. 그 매도인 걸 제출해요? 매수인 걸 제출해요? 매도인 거잖아. 등기 의무자, 집 파는 사람 있잖아. 매도인의 인감명령 제출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 한번 봐봐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세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 등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있지요.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고, 이때 여러분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전세권자가 등기를 하게 되니까 권리자. 자, 이거부터 좀 헷갈리고 있잖아. 이거 해줘야 되니까 등기 의무자지요. 자, 요럴 때는요, 인감 증명을 제출해요? 안 해요? 다시 1번 기억번 읽어봐요. 기억번.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에 뭘 넣는다 했어요? 인감명 넣는다 했잖아. 그러면 요거 있죠.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인감명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봐요. 지금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잖아. 그런데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전세권자가 소유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설정자가 소유자잖아. 그냥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맞죠? 그러니까 뭘 넣어줘야 된다? 이 사람의 인감명 넣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봐요. 전세권 이전 등기 볼게요.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의 양수인이 있어요.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이 사람 등기하게 되잖아. 권리자고 이 사람 등기해줘야 되지요. 등기 의무자 되고.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 볼게요. 여기에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워지니까 등기 의무자지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지요. 그럼 여러분 이때 봅시다.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등기 의무자가 지금 전세권자잖아.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감증명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다시 1번 봐요, 1번. 다시 1번 봐요. 소유권자가 뭐일 때,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에 뭘 넣는다 했어요? 인감증명 넣는다 했잖아.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봐요. 이 의무자가 지금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감증명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그래서 그 책 한번 봐요,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 소유권 말소,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 목적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다 넣지요. 소유권 목적, 저당권 다 넣는데 거기에 보면 저당권 이전 등기, 또 지상권, 전세권 목적, 저당권 등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인감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지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이거 밑주셔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입니다. 가등기 말소할 때 있죠. 소유자의 가등기 말소할 때는 누구의 인감증명? 소유자가 아니고 가등기 한 사람의 인감증명이에요. 가등기 명인 인감증명이고. 옆 페이지 한번 봐요. 옆 페이지에 미음 한번 봐요. 미음에 보면 협의분할 나오지요. 찾았어요? 이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형제가 4명 있는데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어요. 요걸 장남한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머지 세 형제들에 뭘 넣어야 돼요? 상속 포기서. 전원에 뭘 넣어야 돼요? 인감명 넣어줘야 돼요. 전원에 뭐? 인감명.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장남명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상중에 있잖아요. 주로 이제 장남명의를 하려고 하면 지금 등기를 하려고 하면 장남이 못 꺼냅니다. 못 꺼내고 상중에 있잖아요. 삼촌이나 집안 어르신들이 너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 집이 그 제사 지내야 되니까 형님한테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이제 바람을 좀 잡아줘요. 바람을 잡아주면 밑에 동생들하고 누나가 뭡니까? 뭐 그러지 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서 던져주면 상속 포기서 써줘요, 그야. 요렇게가 써주고 인감증명은 그 떼돌아가니까 큰 누나가 뭐라 하냐면 야 지금 상중인데 바쁜데 상 끝나고 하는데 인감에 떼주겠다 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상 끝나고 다시 이제 전화합니다. 지금 이 전화는 뭡니까? 꺼져 있습니다. 누나 연락 좀 하면 이 전화는 뭡니까? 지금 해지됐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예. 누나가 도장 주더라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말이 인감증명이 안 터지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협의분할 할 때는 뭡니까? 나머지 형제들의 상속 포기서 외에 전원에 뭐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인감유 제출을 필요하잖아요. 요건 나중에 하고요. 자, 4번에 한번 봐요. 인감증명에서 유효기간 나오지요. 찾았어요? 용도 유효기간 나오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유효기간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자, 몇 개월? 3개월. 그 다음에 용도하는 거 있죠. 4번에. 찾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발급받았지? 그럼 일단 동사무소 가면 뭐라 해요? 일단 용도보다는 이것도 먼저 하라 할걸. 동사무소 가면 일단 전자지문기에 지문부터 찍으라 할걸. 맞죠? 전자지문기에 지문부터 찍으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사고 나면 누가 발급받은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어요. 용도가 무슨 용도로 발급받았냐 이래 물어요. 자, 물으면은요. 인감용 용도일 때예요. 여기 요쯤에 사용 용도가 나와요. 용도가 나오는데 매매일 때는 뭡니까? 무슨 용이다? 매도용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매도용.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매매 이외에 있지요. 정여, 교환, 가등기, 전세권 설정이 있지요. 이때는 용도와 다르더라도 만다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매매일 때만 뭐라고? 일치하고 매매 이외에는
용도와 다르더라도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밑에 5번에 봐요. 제출하여야 인감명령 나오지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의 인감명령? 본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해역자 있지요. 문해역자, 미성년자 이런 문해역자 있잖아요. 이런 것은 문해역자 인감명령이에요. 법정 대리인 인감명령이에요. 법정 대리인 인감명령입니다. 누구의 인감명령? 법정 대리인. 그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법인 외국에서 나오지요. 또 앞장 넘겨봐요. 뒷장에 보면 법인이 나는 사단자단 나오지요. 없네. 그러니까 법인이나 제일 밑에 89배 제일 밑에 법인 있잖아요.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자단 있지요. 다 누구의 인감명령입니다. 대표자 인감명령입니다. 누구의 인감명령?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인감명령이 아니고 대표자 인감명령이에요. 대표자고. 자,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넘겨봐요. 자, 그 밑에 외국인하고 재외국민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외국인하고 재외국민인데 요거 외국인은 좀 볼 게 있습니다. 뭐가 볼 게 있느냐 봐요. 자, 외국인인데 요거는 책에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전 세계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 있잖아요. 도장권 문화네, 도장권 문화.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 정도입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뭐라고? 일본과 대만이에요. 그럼 자, 물어볼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지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등기부자 맞지요? 그때는 어떻게 돼? 일본 인감명령 있죠? 있을 때는 뭡니까? 여러분 줄 바꾸면 되죠? 있는 나라는 뭡니까?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뭘 제출하면 돼요?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돼요. 그럼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으면 어떻게 돼요?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뭘 제출하면 된다? 인감증명 제출하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지요. 근데 미국은 인감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계약서에 뭡니까? 양복에 탁 꺼내가요. 도장 꺼내가 도장 찍어요. 탁 꺼내가 만년필로 사인해요. 만년필 사인하잖아. 그러면 그 사인이 틀림없다라고요. 그 나라의 관공서가 증명을 해주든지, 대사관, 영사관에서 뭡니까? 증명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그 계약서를 뭘 받아라? 공증을 받아라는 겁니다. 책 나오지요? 자, 그러면 인감이 어느 나라는 뭐예요? 그 나라의 관공서가 뭡니까? 그 서명이 틀림없다라고 뭡니까? 증명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뭘 받아라? 공증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인감증명이 있는 나라도 없는 나라들은요, 외국인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외국인이 입국해서 있지요.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증이 있는 나라도 없는 나라든 외국인이 뭘 해서 입국해서 뭡니까?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마음 든다? 제출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밑에 무슨 국민 나와요? 재외국민 나오지요. 재외국민은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입니다. 어느 나라 인감증명? 반드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 제출해야 돼요. 반드시 어느 나라 인감증명? 우리나라 인감증명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재외국민하고요, 외국 국적 동포하고, 이게 법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외국 국적 동포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외국 사람이고. 이거는. 자, 내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제일 동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 사람들이요, 보통 민단계하고 총련계로 나누어져요. 민단계는 우리 쪽이고 총련계는 뭐예요? 북한 쪽이고. 그럼 우리나라 국적과 뭐예요?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재외동포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근데 이런 거 들어봤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귀화했죠. 거기 뭡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귀화했으니까 외국 국적 동포지요. 맞잖아. 요건 뭐예요? 법적으로는 일본 사람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외국 국적 동포는 뭐예요? 외국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됐지요? 그래서 하여튼 재외 동포는 우리나라 재외국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뭡니까? 반드시 뭐라고? 우리나라에 뭘 제출해야 돼요? 인감염이 제출해야 돼요. 됐죠? 됐고 조금 쉬었다 또 할게요.